안녕하세요. 두 아이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이혼녀입니다. 제 전 시어머니란 사람 때문에 경찰도 불러보고 다 해보네요. 저희 집에 쳐들어와서 대자로 누우셨거든요. 그 기막힌 사연 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일이네요. 결혼 14주년 되던 해에 남편이 그만 바람이 나버렸네요. 어이없게도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친하게 지내던 동창생이랑요. 둘이 같은 업계 직장인이었고 동창이라는 이유로 여럿이서 자주 모임을 가지더니 결국 둘이 논이 맞아 저 몰래 둘이 해외여행도 2번이나 가고 주말마다 저녁마다 저와 아이들에게는 바쁘다고 핑계 대놓고는 잘만 놀려 다녔더군요. 그러다가 둘이 사귄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 오피스텔을 하나 전세로 얻어 밀회 장소로 하려 했다가 부동산에 간 것에 꼬리가 잡혀 모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저희 큰아이는 중1,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한창 예민하던 사춘기 아이들이라 상처 주고 싶지 않았기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충격이었지만 애들 앞에서 티 한 번 안 냈습니다. 애들 학교 가면 그제야 남편이랑 울고 불고 싸웠고 애들이 학교랑 학원에서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저녁 차려 먹고 애들 잠들면 남편 잡고 밖에 나와 옆 동네 아파트 벤치에서 울고불고 싸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싸우면 소문나서 아이들한테 악영향이라도 갈까봐요. 그 정도로 저는 제 감정이 우선이 아니라 아이들이 우선이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고 그 여자와는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삼자 대면도 했죠. 그 여자 참 뻔뻔하더군요. 저랑도 몇 번 식사한 적이 있는 여자인데 그때는 제 남편이랑 별로 친하지 않은 척했어요. 심지어 둘이 사귀고 있을 때에도 쇼핑몰에서 한 번 마주쳐 인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제 남편 보고 너 여기 사냐? 물었거든요. 어디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다 저를 향한 농락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여자라 그런지 모든 게 다 들통난 와중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는 이혼을 하든 상간녀 소송을 하든 저는 상관없지만 현수 엄마가 많이 힘들 거예요. 애들도 알아서 좋을 거 없을 거고요.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어차피 돌싱이라 잃을 것도 없거든요. 그래도 위자료 드린다는 셈치고 제가 2천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어요. 잘못은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둘이서 한 거라 좀 억울은 하지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과호흡이 와서 카페에서 쓰러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뱃속에서 용암이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뺨이라도 날렸어야 했는데 제가 정신을 잃는 바람에 그러지도 못했고 말 한마디 시원하게 싸주지도 못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둘이 정리한다고 했고 그 여자가 정말 저한테 2천만 원을 계좌로 보내더라고요. 제가 더러워서 안 받겠다고 하니 남편이 무릎 꿇고 빌면서 이걸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마음 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마음은 그 돈을 찢어버렸어야 했는데 당시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둘이 합쳐 170만 원이 나가고 큰애 몇 년 뒤면 대학 입학이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애들 생각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둘째까지 어느 정도 클 12년 동안 전업주부였고 자격증 따서 새 직장 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 수중에 비상금이랄 것도 없는 상태였어요. 한창 애들한테 돈 많이 들어가고 또 예민할 시기에 무턱대고 이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그렇게 그 상처의 시간을 제 마음에 묻어두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이혼 사실을 시댁에서도 알게 되었는데 시부모님 참 웃기더군요. 평소에는 그렇게 우리는 다 같은 가족이라고 하며 여행 갈 때도 시부모님 모시고 가길 대놓고 말하시고 생신, 당신들 결혼 기념일 등 온갖 핑계대며 저한테 대접받으려 하시던 분들이 당신 아들이 바람나 저에게 상처 주었다고 하니
그건 부부 사이 일이니 니들이 알아서 하라 하시더군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우리 아들이 참 착하잖아. 요즘 세상이 바뀌어 남자들도 집안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바깥일 하던 사람이 어디 손에 물 묻히기 쉽니? 그래도 내가 조금 가르쳐서 설거지 거리에 물 부어 놓을 줄도 알고 양말은 뒤집어 세탁기에 넣는 것도 다 한다. 다 내 덕분이지. 하셨는데 제 남편 바람 났을 때는 다 제 탓이라 하시더군요. 그래도 네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남자가 바람이 났겠니? 물론 우리 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시며 제 가슴에 비수를 꽂으셨습니다. 저희랑 가까운 데서 살고 싶다 하시며 애들 유치원 다닐 때 갑자기 저희 집 근처 5분 거리 아파트에 말도 없이 이사를 오셔서는 밤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셨던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우린 이제 한 가족이라며 저희 가족끼리 외식하는 것도 서운해 하셨지요. 애들 체육대회, 운동회, 크고 작은 행사에도 빠짐없이 초대받길 원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등하원 도움은 칼같이 거절하셨지요. 제가 전업주부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서요. 전업주부지만 저도 아플 때가 있고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님은 조금만 어지럽거나 다리가 아파도 중내 사내 하시며 저에게 전화하시고는 병원 데려다 달라 난리셨습니다.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잘 모셨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가 그래요. 미련할진 모르지만 남한테 싫은 소리 하거나 조금이라도 차갑게 말을 하면 제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시부모님 역시 조금은 귀찮고 무례하실 때가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남자의 부모님이니 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합가 하다시피 하며 시부모님을 잘 모셨던 거지요. 그런 시부모님이라 남편의 바람에 조금은 제 편을 들어주며 아들 혼내주실 줄 알았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그간 순종적으로 시부모님 잘 대해드렸으니 저에게 상처 주실 거라 생각 못했어요. 하지만 다 저 때문이라고 하시며 당신 아들 마음고생했으니 이제 그만 바가지 긁고 잘해주라는 식의 반응에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쯤 되니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군요. 애들한테는 어떻게든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제 표정이 몇 달째 비통에 있으니 첫째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고 저희 부부 자는 사이 몰래 침실로 들어와 저희들 핸드폰을 다 뒤져봤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문자와 카톡 등을 보며 짐작해 70%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불행 중 다행인진 모르지만 둘째한테는 본인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자기 마음이 너무 지옥이라 동생한테도 지옥을 선사하고 싶지 않다면서요. 그렇게 속 깊은 첫째 딸은 저에게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학원비 때문에 그러는 거면 동생이랑 둘이 사교육 다 관두고 독학과 온라인으로 해보겠다며 본인은 아빠 같은 이중적인 사람과 살고 싶지 않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너희 성인 되고 나면 이혼하겠으니 엄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니 본인을 위해서 이혼을 해주었으면 한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많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이제 용서받은 줄 알았는데 이럴 수는 없다며 울고 불고 난리더군요. 시부모님도 그 사실 알게 되시고는 제 큰아이 불러다 호되게 야단쳤더라고요. 제가 이혼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는 상처받아도 되지만 제 아이들은 상처받으면 안 되었어요. 제가 없잖아요. 아빠한테 실망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은 큰아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부모 이혼하라 부추겼다는 이유로 조부모님에게 혼나야 하는 제 큰딸이 불쌍해 눈이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들었네요. 어머님, 우리 큰애 혼내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지가 누구 때문에 먹고 살고 비싼 학원도 다니는데 어디 감히 부모님을 이혼하라 마라 하는 거야. 내 아들도 나한테는 귀한 자식이다. 내가 손주들한테 뭐 껌뻑 주고 살 줄 알았어?
잘못한 건 혼나야지. 설마 네가 애 앞세워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 하는 거냐?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전 애들이 평생 모르게 바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모라면 응당 자식한테 베푸는 게 당연하죠. 가정 지킬 의무 안 지킨 건 애들 아빠예요. 큰애가 실망할 만하죠. 네가 그 모양이니까 우리 아들이 바람이 난 거지. 가장을 하늘같이 생각해도 모자랄 판에 네가 그 모양이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 뭐라고요? 아들 교육 잘못 시켜 가족들한테 상처 준 주제에 뭘 잘했다고 귀한 내 딸 혼내세요. 어머님이나 어머님 아들 혼내시고 당장 내 딸한테 사과하세요. 저는 휘가닥 뒤집힌 눈으로 시어머니한테 삿대질을 해가며 대들었고 어머님은 처음 보는 제 모습에 기절할 듯 놀라며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무셨지요. 그날 이후로 저도 시부모님으로부터 더 큰 상처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고 큰애까지 길길이 날뛰며 갈라서라고 하니 별 수 없이 남편이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녀 소송 안 하고 조용히 합의 이혼하는 대가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넘겨주었습니다. 애들 성인 되기 전까지 다달이 200만 원 보내기로 했고요. 이혼하는 마당에 어쩌면 저희처럼 평화롭게 갈라선 집도 몇 없을 겁니다. 저 역시 진흙탕 싸움은 원치 않았기에 상처는 상처로 남기고 현실을 위해 조용히 이혼했습니다. 이미 마음 떠난 사람이니 제가 뭘 어찌 해봤자 저만 손해란 것도 깨달았지요. 그렇게 남편만 짐 싸서 나갔고 작은애한테는 아빠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자녀 접견 날에는 큰애만 빼고 작은애만 아빠랑 하루 종일 시간 보내기로 했어요. 이혼 후 그렇게 적응해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시어머니가 제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방문하신 건 이혼하고 2달쯤 되었을 때네요. 벨이 울려서 누군가 하고 인터폰을 봤더니 전 시어머니였어요. 문을 여니 어머님이 잔뜩 굳은 얼굴을 하고 얘기 좀 하러 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선심을 썼다는 듯 비밀번호 안 누르고 벨 눌렀다. 내 아들 집에 오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라고 하시더군요. 이게 왜 애들 아빠 집이에요? 이제 내 집이죠. 제가 전에 없이 냉랭하게 말하자 전시모 얼굴이 굴그락 푸르락 하더군요. 저더러 변했다고 하시며 그래도 잘난 건 없지만 착하고 순한 맛으로 데리고 살았었다고 저를 약올리듯 말씀하시길래 저도 애들 아빠 뭐 볼 거 있어서 결혼한 줄 아세요? 인물이 너무 별로라 바람은 안 피우겠다 생각하고 한 결혼이에요. 라고 했더니 전시모 얼굴이 벌개지더군요. 어머님이랑 제 전남편이랑 얼굴이며 체형이며 판박이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에게 하실 말씀도 없으면서 시비 걸러 찾아온 거면 당장 나가라고 했고 다신 문 안 열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시모가 애들은 종종 봤으면 좋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저번에 큰애 혼낸 이후로 애들한테 무슨 말 할지 몰라서 접촉 못 시키겠다고 했지요. 만나더라도 성인 돼서 만나라고 하니 우시더군요. 이제야 왜 애틋한 할머니 행세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게 우는 노인 앞두고 더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나가시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시모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운전도 못하고 뭐 예약하거나 방문하는 것도 잘 못해서 며느리 도움을 받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너무 힘들어 자꾸 우울해지고 안 좋은 생각이 난다고 하더군요. 잘난 아들 시키라고 하니 본인 아들이랑 이혼한 이후로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동안 고마웠고 미안했다고 하며 우시더군요. 잠시였지만 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지난날의 고생을 이제야 알아주나 싶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이미 끝난 인연 어쩌겠습니까? 서로에게 더 상처 주기 전에 이제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맞다.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알아서 잘 사시라 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몇 달 후에 또 오시더라고요. 이번엔 문 안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문 밖에서 3시간을 있다 가시더군요. 전 남편에게 전화해 당신 엄마가 자꾸 찾아온다. 단속 잘하라. 말하니 알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인가 또 오셨고요. 이번엔 애들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에 밖에 계시는 바람에 작은 애 등 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되겠냐 하시더군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 했더니 그럼 핸드폰만 좀 고쳐주라네요. 며칠 전부터 뭐가 잘 안 되는데 아들도 연락이 안 되고 대리점을 가도 해결을 못 해준다면서 이럴 땐 며느리가 다 해줬었는데 그렇게 못해 속상하다 하시면서요. 그러자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애가 할머니 이리 줘보라 하며 고쳐주더군요. 전시모는 옆에서 감격한 얼굴로 울다 가셨고요. 진짜 황당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잊을만 하면 전시모가 찾아오는 바람에 저는 진지하게 이사를 고민했습니다. 문을 안 열어주면 꼭 작은 애 올 때 맞춰 오더군요. 큰애는 본인한테 냉랭하게 구니 피하시고요. 한 번은 또 작은 애 등 뒤로 따라오시고는 저한테 아무렇지 않게 야식 좀 해달라 하시더군요. 전에 자주 해주던 무밥 있지? 그게 먹고 싶구나. 그러시는데 제가 작은 애 앞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하니 교묘하게 꼭 둘째 앞에서 시문 노릇을 하시더군요. 그게 너무 역겨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더니 전시모가 약이라도 올리듯 거실에 들어눕다시피 하며 마침내 속마음을 내비치시더군요. 너 잊었냐? 니들 결혼할 때 우리가 집값 70% 해준 거 몰라? 아무리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집값이 그때보다 3배나 올랐는데 넌 은혜도 모르냐?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혀 말문이 안 열리더군요. 전시모는 이어 말하길. 우리 아들이 나랑 상의도 없이 너한테 집을 홀랑 줘버린 거야. 내가 알았으면 절대 못 줬지. 바람 한번 피운 게 무슨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이라고. 네가 애 달래서 잘 넘어갔으면 될 일 아니냐? 어찌됐건 나는 니들 이혼 아직 인정 못한다. 너도 이 집 계속 살 거면 나한테 할 도리는 해. 라고 하길래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할 도리요? 당신하고 나랑 무슨 인연의 끈이 남았다고 할 도리 운운하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한 번 더 오면 경찰 부를 겁니다. 라고 했더니 전시무가 코웃음을 치며 그러면 둘째가 알게 될 텐데 또 한 번 상처 줄 거냐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다음 달에 한 번 더 올 테니 그때는 마음 풀고 식사하자고 하며 나가더군요. 전시무가 그렇게 나간 이후로 저는 가슴에 무언가 꽉 막힌 느낌이 들어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물을 먹어도 체해서 병원에 가니 단순 식도염이라고 하며 약을 지어줬는데 차도가 없어 한의원 가니 화병이라고 하더군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작은 애 앉혀놓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물론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았죠. 사실 아빠와 잘 맞지 않아 이혼을 했다고만 알려주었습니다. 둘째는 생각보다 의연하게 받아들였고 큰애랑 서로 마음 달래며 잘 지내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몇 주 뒤 전시모가 예정대로 또 찾아왔습니다. 역시나 작은 애 따라 얄밉게 쏙 들어오길래 제가 문 앞에서 바로 전시모 어깨를 확 밀쳐버렸어요. 그러자 전시모가 당황한 듯 저를 보며 자, 작은 애 앞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러면 다 알게 되지 않니? 라고 속삭이길래 제가 푸하하 웃으며 이미 다 말했다고 했죠. 작은 애는 할머니를 한번 매섭게 쳐다보더니 방으로 들어갔고요. 그러자 전시모가 낙담한 듯 잠시 현관에 서 있다가 다시 들어오려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 발자국만 더 들이면 바로 경찰 신고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시모가 황당하다는 듯 우리 아들 집에 내가 들어간다는데 경찰이 날 무슨 수로 잡아가겠냐? 원래대로라면 너는 나를 모실 의무가 있어. 그게 싫으면 이 집 다시 우리 아들한테 내놔라.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는 전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제 손까지 얼얼할 정도로요.
그 정도 좋게 말씀드렸으면 이제 알아들으셔야죠. 감히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애 핑계 삼아 저를 구워 삶아먹으려 하셨어요? 어쩜 그리 변함이 없으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혼 전이나 이혼 후나 똑같이 악랄하고 불려우 같으시네요. 그것도 아주 못된 늙은 여우요. 전 며느리한테 한 대 맞은 소감 어떠세요? 모든 일은 원인이 있다고 하셨으니 맞은 것도 이유가 있겠죠. 제가 눈 하나 깜짝 안고 차갑게 이야기하자 전시모가 뺨을 감싸며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를 신고하겠다며 본인이 핸드폰 들어 112에 신고하더군요. 경찰이 오자 전시모가 갑자기 동네 떠나갈 듯 울며 며느리가 시애미 때려 죽인다고 당장 쳐넣으라 난리더군요. 제가 한마디 할 것 없이 제 아이들이 먼저 경찰들 붙잡고 차분하게 이야기하더군요. 부모님 이혼했는데 자꾸 자기 모시라고 찾아오는 할머니라면서요. 심지어 큰애는 엄마가 할머니 때린 적도 없고 혼자 쇼하는 거라고 저를 위해 거짓말까지 해주었고 그거 본 전시모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뒤로 넘어갈 듯 하더군요. 솔직히 너무 꼬셨어요. 저는 사실대로 제가 뺨 한 대는 올려 붙였다고 이실직고할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래나 저래나 주거 침입도 성립되고 또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라 그런지 그냥 둘이서 원만한 합의하라고 해주고 경찰들도 가시더군요. 전시모는 억울해 미치겠다는 듯 가슴을 멍이 들 듯 치며 울었고요. 또 오실 거예요? 다음엔 더 못 볼 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더니 전시모가 눈물 싹 닦고 일어나 엘리베이터 잡아타고 내려가더군요. 저는 그 이후로 바로 집 내놨습니다. 전 남편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애들 학교 근처로 평수 좁혀 이사와서 살게 된 지 현재 2년째입니다. 애들도 많이 안정되었고 저 역시 새 직장 적응해 돈 벌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전시모는 제가 말없이 이사간 이후로 울고불고 난리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본인 불편해 못 살겠으니 내연녀랑 결혼해서 며느리 데려와라 난리치고 저랑 합치라 난리치고 이랬다 저랬다 정신줄을 놓으신 모양이더군요. 전 남편과 전 시대에게 대한 배신감은 눈 녹듯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이따금씩 불쑥불쑥 올라오지만 새 취미인 운동으로 가라앉히고 있어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나 후회도 들지만 전시모 뺨 후러친 그날의 기억은 참으로 상쾌합니다. 저한테 맞고 나서 멍해진 전시모 표정도 다시금 생각하니 너무나 꼬시고요. 황당한 지난 날이지만 극복하고 아이들과 잘 살아볼게요.